안녕하세요. 누구나 코딩 없이 앱, 웹, 북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 기반 노코드 프로그램 스마트 메이커입니다. 오늘 스마트 메이커로 달력을 사용하여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이어리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만 잘 따라해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 앱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좌는 가이드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는 댓글에 첨부해 놨습니다. 스마트 메이커의 기본적인 운영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메이커를 실행한 후 상단의 환경 메뉴의 운영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실행 경로의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경로에 다이어리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해 줍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 작업할 폴더, 즉 우리가 앞으로 만들 다이어리 화면들을 저장할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항상 화면을 저장할 새로운 폴더를 만든 후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해 주어야 앱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운영 환경을 다 설정했다면 본격적인 다이어리 앱의 메인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유사해 보이는 빈 폼을 하나 띄워서 이 빈 폼 위에 어플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일 메인 화면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마우스로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 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다이어리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이어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폼으로 이동하기 위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Alt키와 방향키를 이용하여 기능 버튼을 한 개 더 복사합니다. 이제 기능 버튼의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능 버튼을 마우스로 우클릭하면 스타일 속성이라 써있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능 선택에서 상세 폼 보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버튼도 같은 방법으로 상세 폼 보기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기능 버튼을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들고 캘린더라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일기 쓰기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메인 화면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작 솔루션 상단 파일 메뉴에 모델 저장을 선택하거나 상단의 디스크 모양을 눌러 저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다이어리 폴더의 메인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확장자의 QPM 파일이 자동으로부터 다이어리 폴더에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폼인 캘린더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메인 화면과 동일하게 마우스로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폼이 생성되면 폼을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우측 화면 끝에 드래그하면 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우측으로 옮기면 폼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화면은 실제 실행 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앱 제작 시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문서 일정 도구에서 캘린더 관리 아톰을 선택해 화면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F5키를 누르고 F10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스케줄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아까 확장시킨 화면에 좌측의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이미지 입력란을 선택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입력란을 우클릭해 데이터 속성을 선택합니다. 테이블명은 스케줄, 필드명은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이제 F5키를 누르고 F10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스케줄 테이블에 이미지 필드가 추가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면 자세히를 눌러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데이터 테이블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뉴의 DB를 클릭해서 DB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줄 테이블을 선택하면 필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아까 추가한 이미지도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필드명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번 다이어리 앱을 만들 때 사용할 한글 아톰명을 적어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캘린더 폼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를 클릭해 화면에 올려놓고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캘린더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날짜 입력란을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을 Alt키와 방향키를 이용하여 기능 버튼을 2개 더 복사합니다. 하나는 상단에 배치하고 데이터 조회 도구에서 검색창을 클릭해 하단에 배치합니다. 이제 기능 버튼의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능 버튼을 마우스로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기능 선택에서 닫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버튼도 같은 방법으로 기능을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 버튼은 상세 폼 보기로 설정하고 우측에 있는 기능 버튼은 삭제를 선택합니다. 이제 기능 버튼을 구별하기 위해 아톰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들고 뒤로 가기라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추가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색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을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클릭합니다. 테이블명은 스케줄, 필드명은 시리얼럼으로 선택한 후 항목 제목을 일련 번호로 설정합니다. 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름으로 한글로 보이기 위해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시리얼럼은 기본 검색키이기 때문에 참조 정보 키를 체크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로 필드명을 타이틀로 설정하고 제목을 제목으로 설정한 후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를 선택한 후 항목 제목을 작성 날짜로 변경하고 항목 표시를 날짜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옆 콤보 박스에서 취향에 맞게 날짜 유형을 선택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항목들을 추가했다면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 버튼을 눌러야 추가해놓은 항목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번엔 스타일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검색창을 우클릭하고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즉시 실행은 폼이 열리면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즉시 실행을 설정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의 아톰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아톰명 표시란에 삭제 버튼을 입력합니다. 아톰 배치가 완성되면 이런 화면입니다. 이상으로 캘린더 화면을 모두 만들었으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디스크 모양을 눌러 저장합니다. 다이어리 폴더에 캘린더로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일기를 작성하는 일기 쓰기 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빈 폼을 생성합니다. 빈 폼이 생성되면 이번에도 우측 화면을 드래그해 폼을 확장시킵니다.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를 클릭해 화면 상단과 확장 폼에 배치하고 F2키를 눌러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일기 쓰기와 일련 번호, 기준 날짜, 배경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데이터 입력란을 선택해 상단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확장 폼에 있는 일련 번호와 배경 색상 우측에 데이터 입력란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날짜 입력란을 선택해 방금 추가했던 상단의 데이터 입력란 하단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날짜 입력란을 선택하여 확장 폼의 기준 날짜 우측에 배치합니다. 똑같이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이미지 입력란을 선택해서 화면 중앙에 배치합니다. 폼 하단에 데이터 입력란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을 화면 상단에 화면과 같이 추가해 줍니다. 아톰을 다 추가했다면 아톰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 번호 입력란을 클릭하고 상단의 아톰명 표시란에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차례대로 작성 날짜, 제목, 내용, 일련 번호, 배경 색상, 기준 날짜를 입력합니다. F3키를 누르면 영상과 같이 해당 아톰명이 표시됩니다. 이제 기능 버튼의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능 버튼을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기능 선택에서 닫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버튼도 같은 방법으로 기능을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 버튼은 저장 후 닫기로 설정합니다. 이제 기능 버튼을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들고 뒤로 가기라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저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속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 번호를 우클릭해서 데이터 속성을 선택합니다. 테이블은 스케줄, 필드명은 시리얼럼으로 선택합니다. 검색 옵션인 기본 검색키, 자동 검색, 자동 증가를 모두 선택합니다. 일기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일련 번호를 증가시켜 새로운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상은 스케줄 테이블의 백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준 날짜는 스케줄 테이블의 엔드 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제목은 스케줄 테이블의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제목은 저장 옵션이 필수 입력으로 설정해 제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글이 저장될 수 없도록 설정합니다. 작성 날짜는 스케줄 테이블의 스타트 데이트로 필드명을 설정합니다. 이미지는 스케줄 테이블의 이미지로 설정합니다. 내용도 저장 옵션을 필수 입력으로 설정하고 스케줄 테이블의 필드명은 컨텐트로 설정합니다. 이미지 입력란을 우클릭해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입력 방법을 갤러리로 설정하여 누르면 갤러리로 연결되어 사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일기 화면을 모두 작성하였으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버튼을 누르고 다이어리 폴더에 일기 쓰기라고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 만든 메인 화면 폼에서 캘린더 버튼을 마우스로 우클릭합니다. 모델 연결을 클릭하면 캘린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할 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연결할 폼을 선택하겠습니다. 캘린더 버튼을 누르면 캘린더 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캘린더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캘린더 버튼을 누르면 캘린더 폼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 일기 쓰기 버튼도 우클릭하여 모델 연결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를 누르고 이번에는 일기 쓰기 폼을 열어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캘린더 폼에서 검색창의 항목을 눌렀을 때 일기 쓰기 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델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캘린더 폼을 열고 추가 버튼을 마우스로 우클릭하여 모델 연결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를 누르고 일기 쓰기를 선택해 열어줍니다. 이번에는 버튼이 아닌 검색창을 눌렀을 때 이동할 폼을 연결하겠습니다. 검색창을 마우스로 우클릭하여 모델 연결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고 일기 쓰기를 선택해 열어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DB 처리 객체를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캘린더 폼에서 화면의 빈 곳을 우클릭하여 DB 처리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명은 검색창 찾아오기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조건문 설정이라는 팝업이 뜹니다. 이때 조건문 설정을 클릭하면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설정의 하단을 클릭합니다. 회색으로 문단의 색이 변경되면 스페이스바를 2번 누릅니다. 그리고 스케줄, 테이블에서 스타트 데이트를 선택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비교를 위한 부등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다 등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스타트 데이트와 날짜 입력란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디스크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삭제를 위한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좌측의 버튼을 누르면 새 DB 처리 객체가 생성됩니다. 이때 작업 종류를 삭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객체의 이름을 검색창 삭제하기로 변경합니다. DB는 DVDB를 선택하고 다시 마우스 우측으로 이동시켜 처리 대상을 설정하겠습니다. 처리 대상은 스케줄 테이블로 변경하고 조건문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조건 설정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마이너스 상태로 만들고 회색 문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 스케줄 테이블에 시리얼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비교를 위해 같다 등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검색창의 시리얼럼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속성과 DB 처리 객체 설정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는 각각의 아톰에 이벤트를 설정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폼을 열고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업무 규칙을 선택합니다. 업무 규칙 실행창 상단의 아톰명에서 캘린더 관리를 선택합니다. 업무 규칙의 실행창 상단의 메시지에서 캘린더 관리를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동영상에서 나오는 문장을 똑같이 적습니다.
이렇게 업무 규칙을 쓰는 이유는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날짜 입력란의 날짜가 변경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규칙은 앞서서 설정한 검색창 찾아오기를 실행하여 스케줄 테이블의 스타트 데이트와 날짜 입력란을 비교해 검색창에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하는 업무 규칙입니다. 두 번째로 캘린더 관리에서 일정을 선택하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동영상에서 나오는 문장을 똑같이 적습니다. 방금 작성한 업무 규칙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시작일은 스타트 데이트로 작성 날짜를 말합니다. 작성 날짜를 선택하면 검색창에 해당 날짜의 일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아톰명에서 삭제 버튼을 선택합니다. 업무 규칙의 실행창 상단의 메시지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동영상에서 나오는 문장을 똑같이 적습니다. DB 처리 객체에서 시리얼럼이 검색창의 시리얼럼과 같을 때 삭제하는 DB 처리 객체를 작성했습니다. 검색창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DB 처리문 검색창 삭제하기가 실행되어 데이터 테이블에서 완전히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모두 작성했다면 키보드의 F12를 눌러 컴파일을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일기 쓰기 폼을 열고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업무 규칙을 선택합니다. 업무 규칙 실행창 상단의 아톰명에서 앱모델 1을 선택합니다. 업무 규칙의 실행창 상단의 메시지에서 폼을 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동영상에서 나오는 문장을 똑같이 적습니다. 배경 색상을 -13312로 설정하는 이유는 일기를 작성했을 때 달력에 일정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색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정의 시작과 끝이 필요합니다. 작성 날짜를 시작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기준 날짜에 작성 날짜를 참조시켜 자동으로 일정의 시작과 끝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업무규칙 실행창 상단의 아톰명에서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업무규칙의 실행창 상단의 메시지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동영상에서 나오는 문장을 똑같이 적습니다. 이미지를 저장시킬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선택하는 업무규칙이고, 이미지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업무규칙입니다. 모두 작성했다면 키보드의 F12를 눌러 컴파일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본 다이어리 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쁘게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폼에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프로그램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림 표시는 크기 맞춤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미지 폴더의 BG 메인 화면 PNG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경에 맞춰 기능 버튼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기능 버튼 내부 글씨는 F2키를 누른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삭제하고 버튼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합니다. 아톰의 선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버튼을 클릭한 후 상단 메뉴에 선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 선 없음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에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채우기 없음을 클릭합니다. 일기 쓰기 버튼도 같은 방법으로 채우기와 선을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작업이 끝났으니 화면 왼쪽에 모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모델 저장을 클릭하여 화면을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캘린더 폼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폼에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프로그램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림 표시는 크기 맞춤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미지 폴더에 BG 캘린더 PNG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경에 맞춰 기능 버튼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기능 버튼의 내부 글씨는 F2키를 누른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삭제하고 버튼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합니다. 이번엔 검색창 항목의 길이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항목 위에 가져다 놓으면 화면과 같이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로 변합니다. 이때 드래그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항목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톰의 선을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알파벳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로 상단 메뉴의 선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 선 없음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의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채우기 없음을 클릭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니 화면 왼쪽의 모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모델 저장을 클릭하여 화면을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일기쓰기 폼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프로그램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림 표시는 크기 맞춤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미지 폴더의 BG 일기 1png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경에 맞춰 기능 버튼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기능 버튼의 내부 글씨는 F2키를 누른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삭제하고 버튼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합니다. 아톰의 선을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알파벳 A 키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로 상단 메뉴의 선 색상을 선택하여 선 없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경 색상을 채우기 없음을 클릭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니 화면 왼쪽의 모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모델 저장을 클릭하여 화면을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이어리 앱을 만들어보고 디자인까지 적용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앱을 만드는 방법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